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가지수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는요, 원래 여러분들 보통 어디에서 많이 보면 신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생계비 변화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개발되었고요. 일정 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임금 인상액을 우리가 결정할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그 물가 변동 추이를 측정하고 그 추이에 맞게 임금을 올려주는 이런 때 자료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떻겠어요? 임금은 그대로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돈을 적게 버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10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뭐 이제 50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임금 인상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은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준 상품의 수량 곱하기 그때의 가격, 그 다음에 그 상품 기준 상품의 수량 곱하기 내가 비교하고 싶은 시점의 가격을 총 곱해가지고 총 합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표를 갖다가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 표대로 가면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 라스파이에스 계산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물가지수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나와 있는 표에는 사과 휘발유에 대한 가격과 기준연도 비교연도 수량이 나와 있죠. 기준연도 수량.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기준연도에 먼저 계산을 요 분모 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냐? 보면 기준연도의 계산이 얼마야? 14,480원에 곱하기 얼마야? 그때 수량이 얼마야? 2.5개지. 시그마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지금 종류가 3개니까 다 해야 되겠지. 3,940원 곱하기 세량 3개 더하기 624원 곱하기 150개. 이게 지금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되고 분자가 되는 거는 현재 비교 연도 올라가는 시점이지. 14,940원 곱하기 2.5개 더하기 5,140원 곱하기 3개 더하기 828원 곱하기 150. 이거를 나눠서 얼마 하면 된다? 곱하기 100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한 결과가 지금 책에 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한테 계산한 게 있죠. 이게 분모에 있던 거, 그지? 이게 분자에 있던 거야. 그러면 분모에 있던 총합을 분자에 있던 총합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니까 124.96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비교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 연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124%가 그러니까 125%가 어떻게 된가? 금액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 됐던 애가 125가 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몇 퍼센트 상승했다? 25% 상승했다. 이럴 수가 있어.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 기준연도하고 비교연도가 있는데 기준연도의 물건들은 대부분 일정해. 안 변했어. 근데 특정한 물건이 아주 올려가지고 그게 올라서 물가 상승을 이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물가지수만 보게 돼서 25% 올랐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물건이 25%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항목은 그대로인데 특정 항목이 엄청 많이 올라서 물가 상승 25%가 반영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어떤 물건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느냐, 그 물가 상승의 영향이 가장 큰 물건이 무엇이냐, 품목이 뭐냐, 그거를 또 알려주는 값도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가중치야.
이 가중치는 뭐 계산이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지출 총액의 기준연도의 기출 총액의 그 기준연도 해당 품목의 지출 총액을 갖다가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쌀하고 사과 휘발유에 대하여 기준연도 총액이 얼마냐면 이거였고 쌀에는 요만큼의 가격이 있었고 요만큼의 가격에 수량이 요만큼 있었고 사과는 이렇게 있었고 휘발유는 이렇게 있었어. 근데 곱해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누가 제일 커? 휘발유가 커. 66%고 얘 8%고 얘 25%야. 그 말은 휘발유가 전반적으로 뭐를 주도했다. 물가 상승을 뭐 했다는 얘기야. 주도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 중에 휘발유가 있으니까 이 서민 경제하고 관련을 주려면 휘발유에 관한 어떤 정책이나 뭐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가중치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출제를 내기가 참 좋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뭐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중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한 얘기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중치에 관한 얘기는 좀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탐구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앞에도 있고 여기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다 안 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출제 부분이 좀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고요. 이 해본 거 가지고 결과를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는 문제는 안 푸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고요. 이제는 반발계수야. 반발계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이 반발계수 부분은 나중에 개학 후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거나 물리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반발계수 뒤에 보면 중단원 마무리가 있어요. 이 중단원 마무리를 풀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풀어 오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